이번 시간은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성격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어떤 지속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굳어져서 이런 성격이 굳어져서 어떤 그 성격 특성 자체가 특이해서 부적응을 나타내는 게 이 성격 장애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장애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격 장애는 이제 이 성격 자체가 특이해서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겠죠. 근데 어떤 이제 성격 장애들은 지금 성격 장애를 10가지 하위 유형을 이게 3가지로 또 나누는데요. A군 성격 장애와 B군 성격 장애, C군 성격 장애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성격 장애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계속 조금씩 좀 약화되거나 아니면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나 경계선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강박 장애 같은 경우는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0가지 하위 유형을 3개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자, 어떻게 나눠놨냐면요. 이제 A군 성격 장애는 이제 편집성, 그리고 분열성, 분열형 요 3가지를 나눠놨는데 뭔가 이 성격 장애들은 A군 성격 장애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런 성격들을 이제 모아놨고요. B군 성격 장애는 이제 어떤 정서적인 면들, 이렇게 좀 정서적인 것이 좀 극단적인 성격 특성 이런 것을 묶어놓은 게 B군 성격 장애고요. C군 성격 장애는 이제 불안이나 이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성격 장애로 지금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A군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A군 성격 장애는 편집성, 그리고 분열성, 분열형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군 성격 장애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편집성이 의심을 많이 하죠. 의심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이 편집성 성격이 되겠고요. 분열성은 어떤 그 감정 표현이 둔화돼 있고 관계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관계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분열형은 정신 분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상이나 어떤 환각 등 아주 기괴한 생각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편집성 성격 장애부터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는데요. 편집성 성격 장애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의심을 하는 어떤 적대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나타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거나 어떤 배반하려고 하는 라는 생각 때문에 또 화를 잘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편집성 성격의 사람들은 또 융통성이 없고 대처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고하고요. 그리고 유연성이 없고
정서의 폭이 좁기 때문에 유머 감각도 이제 결여가 되어 있고요. 농담도 할 줄 모르고 또 농담을 받을 줄도 모르고요. 그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어떤 농담을 또 인신공격이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인을 병적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어떤 작업상의 능률도 저하가 되고 또 심혈관계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편집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진단 기준을 보면은 먼저 타인의 동기를 악에 찬 것으로 해석하는 등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고 다음 중 4개 이상의 항목에 충족되면 편집성 성격 장애로 진단을 내립니다. 성인기 초기에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청소년들에게는 성격 장애로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이 자신을 착취하고 해를 주거나 속인다고 의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이나 신용에 대한 부당한 또 의심을 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공포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타인의 말이나 사건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위협하는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아주 애쓰고요. 그리고 한번 원한을 사게 되면 그걸 잘 풀지 않습니다. 오래 가고요. 잘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의 인격이나 명성이 공격당했다고 인식하고 화를 자주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배우자를 이렇게 배우자의 정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편집성 성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우울증이나 어떤 공포증이나 강박장애, 그리고 알코올 남용과 같은 정신장애가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짧은 기간 동안 심리적인 혼란을 겪게 돼서 어떤 망상장애나 정신분열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격장애와 관련성이 높아서 어떤 분열성, 또 분열형, 자기애성이나 회피성, 그리고 경계성 성격장애를 같이 나타낼 경우가 많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 유병률은 정신과 입원 환자의 10%에서 30% 정도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장애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부터 그 징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잘 안 돼서 이제 외톨이로 있거나 또 학교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고 과민하고 특이한 생각이나 공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빨리 예방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원인을 보면은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무의식적인 동성애적 욕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적 욕구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인이나 또 투사를 한다거나 반동 형성의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적 입장에서는 편집성 성격장애가 기본적인 신뢰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어떤 가학적인 양육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어떤 가학적인 태도를 지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이나 경멸이나 비판에 아주 예민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의 공격과 속이는 것을 경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적대감이나 비판적인 태도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이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인지적 입장에서는
독특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백과 프리맨은 편집성 성격장애가 세 가지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악의적이고 기만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공격할 것이다. 세 번째는 긴장하고 경계해야만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인의 행동 속에서 어떤 비난이나 어떤 적의를 예상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만 보려고 하는 거죠. 선택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적대적인 행동이 타인의 이런 행동을 계속 보이니까 타인도 그 행동을 이제 불편하니까 타인의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또 타인이 그런 행동을 또 하게 되면 또 자신이 또 이렇게 비난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런 생각들이 악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신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신념이 타인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 부분만 지각을 하게 돼서 타인의 적대적인 행동을 오히려 더 유발을 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신념을 확인을 그러니까 신념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성 성격장애는 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 그 편집성으로 인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드물고요. 그 성격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우울이나 불안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격 장애가 오랫동안 성격으로 이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되는 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또 편집성 성격 장애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어떤 이제 계속 치료사를 이제 의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불평을 많이 늘어놓기 때문에 또 치료가 또 빨리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요, 일단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로운 그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치료사가 언제나 지지적이고 참을성 있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개방적이고 또 솔직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일관성 있는 게 또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자와 내담자의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제 그 편집증 성격 장애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바꿔야 되겠죠. 신념을 바꾸고 그리고 정신역동적 심리치료로서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자신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편집성 성격장애의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안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그 영향들,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 부정적인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의 동료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작은 것이라도 좀 칭찬을 하고 또 마음을 열 수 있게끔 공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솔직한 이런 대화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편집성 성격장애였고요. 이제 두 번째 분열성 성격장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에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감정 표현이 아주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적응에 굉장히 어려움을 나타내는 성격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삶 자체가 단조롭고 이제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단 증거를 보면은요,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감정 표현이 제한되어 있고요. 성인기 초기부터 생활 전반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7가지 증상 중에서 최소 4가지 이상 나타나면 분열성 성격 장애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도 즐기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거의 혼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성경험하는 것조차도 흥미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 관계를 하더라도 소수의 활동에서만, 그러니까 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수하고만 관계를 하고요. 직계 가족 이외에는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없고요. 그리고 타인의 칭찬이나 비평에 아주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또 무관심하고 또 감정 반응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분열성 성격 장애는요, 어떤 뭔가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이고 에너지와 활력이 저하되어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가 다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 관계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고요.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 있으면서 은둔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는 아주 비상적이고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간섭하거나 또 침해하게 되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말이 길지 않고 또 몸이 건조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게 사고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또 통찰력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서가 담겨있는 대화를 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복잡한 의미를 담은 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감동적인 정서 상태, 아주 메마르고 냉담한 정서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같은 감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매우 드물고요. 또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서 특히 상호작용을 할 것을 강요받게 되면 상당한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 원인을 보면은요,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어떤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해서 과도하게 민감한 정서 상태로 홀로 지내게 되는 경험이 이 성격 장애로 발달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다시는 그런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제 철수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를 비롯한 자신을 돌봐주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적절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정서적으로 그 심리적인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좌절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제 철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치료 입장에서는요, 분열성 성격 장애가 부정적인 자동적인 사고와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문제만 일으킨다. 그리고 나는 사회 속의 무리에 끼어들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다. 자신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로는요, 치료 목표가 일단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내담자가 사회적 상황에서
철수하려는 어떤 경향을 줄이고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요. 또 정서적으로도 또 이렇게 경험의 폭과 깊이가 서서히 확대되도록 도와야 되겠고, 또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자, A군 성격장애 세 번째는 이제 분열형 성격장애가 있겠는데요. 분열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분열증 환자와 비슷하게 망상이나 환각이나 어떤 기괴한 사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대인관계에 대해서 현저하게 아주 불안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어떤 제한적이 되겠고요. 인지적으로, 지각적으로 왜곡하고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A군 성격장애 세 번째, 분열형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형 성격장애는 망상이나 환각이나 아주 기괴한 행동이나 사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기괴한 생각이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부적응을 나타내는 장애가 되겠습니다. 이 분열형 성격장애의 이제 진단 기준을 보겠는데요. 친밀한 대인관계에 대한 현저한 불안감,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아주 제한된 능력, 그리고 인지적 또는 지각적으로 왜곡을 하고요. 그리고 기이한 사고나 행동으로 인해서 생활 전반에서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에 현저한 손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고요. 다음 중 5개 이상의 항목에 충족이 되면 분열형 성격 장애로 진단이 내려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계 망상과 유사한 사고를 하는데요. 분명한 관계 망상은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유사한 관계 망상과 유사한 사고를 하는데, 관계 망상은 나랑 관련 없는 것을 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관계 망상이죠. 그와 유사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주 기이한 믿음이나 어떤 마술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기이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이제 신체적인 착각을 포함한 유별난 지각, 기이한 사고, 기이한 지각,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를 지금 따라다닌다, 이런 지각이나 내 팔과 다리가 내 것 같지 않다라는 어떤 이런 기이한 지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이한 사고와, 그리고 그 언어, 그러니까 와야 되는 언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문법도 맞지 않고 느릿느릿하고 뭔가 주제에 맞지 않는 그런 언어들이 나타나고요. 또 의심이나 편집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적절하거나 메마른 정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뭐 기쁨,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잘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정서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기이하고 엉뚱하거나 특이한 행동이나 외모, 그러니까 뭐 한여름에 털 코트를 입는다는 등 뭐 결혼식장에 아주 굉장히 뭐 이상한 옷을 입고 온다든가 이런 아주 특이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고요.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분열형 성격 장애는요, 아동기나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기에 성격 장애로 진단은 내리지 않습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고립돼 있고 친구 관계가 잘 되지 않고 성적도 떨어지겠고요. 과민하고 그리고 기괴한 공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이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분열형 이 양상은 어떤 지속적인 성격 장애라고 보기보다는
일시적인 정서적 혼란의 표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이 분열형 성격 장애로 진단은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분열형 성격 장애 이제 가족 중에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분열형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의 직계 가족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분열형 성격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친척이나 정신분열증과 기타 정신증적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분열형 성격 장애로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주요 우울 사파를 경험했다 하고요. 30%에서 50%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요 우울 장애를 함께 진단을 받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원인은요. 원인을 보면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로부터 어떤 무관심이나 무시를 당하면서 성장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수동적인 반응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어떤 발달에 필요한 어떤 자극들, 여러 가지 자극들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긴밀한 상호작용, 어떤 친밀한 또 교류와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분위기 자체가 아주 냉담하고 의사소통도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한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 존중감이 낮아지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제 조롱이나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비난으로부터 이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고립이 되고 또 불신을 발전을 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지치료 입장에서는요, 자동적인 사고와 역기능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는 결함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로는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기술 훈련이 필요하겠고요. 또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어떤 신뢰로운 치료적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을 모방학습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내담자의 어떤 두서없는 어떤 사고 그리고 어떤 그 기괴한 행동들을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도와야 되겠고요. 또 정서적인 느낌보다는 내담자가 느끼는 그 정서적인 느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자신의 사고를 평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치료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격장애 중에서 A군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